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대단원을 처음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대단원, 한번 제목부터 봐볼까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도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선 계속 다뤄볼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대단원 세 번째를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배워서 아시겠지만 뭘 주로 배웠었죠? 다항식,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이런 식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문자가 포함된 식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대단원으로 넘어오면서 도형을 다루게 되면서 약간 수학적인 영역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대단원부터는 기하적인 영역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기하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과 달리 도형을 바라볼 때 그냥 그 도형 자체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도형을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해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는 조금 더 기하지만 다른 관점에 중학교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방정식으로 도형을 바라봐 본다라고 생각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처음에는 이제 점과 선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울 내용은 소단원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요. 점에 대한 내용이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한번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점을 찍는다. 점을 찍는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밖에 안 찍어봤었냐면 수직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좌표평면. 이 두 군데밖에 안 찍어봤어요. 그럼 일단 간단한 수직선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수직선이죠. 그래서 내가 두 점을 데려올 건데 하나는 마이너스 2, 뭐 하나는 5 이런 식으로 데려와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인 점을 A, 5인 점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 B 사이의 거리 몇이죠? 바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몇이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이 거리는 선생님 7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7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한 거죠? 쉽게 대답할 거예요. 5에서 마이너스 2를 뺐겠죠. 우리는 A, B 점 사이의 거리, 즉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같아지는데 이 길이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서 7을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왜 앞에서 뒤를 빼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뺐을까요? 왜냐면 거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요? 거리는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차함수 활용 문제 풀 때도 누누이 말을 했지만 거리, 높이 이런 애들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길이나 높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것입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예요.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자, 그러면 우리 지금은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일반적인 문자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1쪽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문자로 표현했죠? 일단 두 점 A와 B를 데려왔어요. 자, 여기서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요 표현이 뭐냐면은 요 표현이 뭐죠?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우긴 했는데 일단 점의 이름은 A랑 B라는 거예요. 그럼 요 괄호 안에 적혀 있는 이 소문자 X는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얘는 점 A와 B에 대응하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거죠. 요 자리에는 괄호 안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점 A와 B의 정확한 말로는 좌표라고 하죠. 좌표.
그래서 x1, x2는 지금 숫자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 b는 점의 이름이다. 그래서 얘를 수직선 상에 표현했을 때는 점 이름을 보통 위에 쓰고 숫자를 밑부분에 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로 표현을 했잖아요. x1, x2.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구체적인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문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어떤 경우? x2가 더 클 때. 두 번째는 x1이 더 클 때.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x2가 더 크다면 어디서 어딜 빼면 돼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즉 A, B 성분 사이의 거리가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x1이 클 수도 있으니까 x1이 크다면 x1에서 x2를 빼야겠죠. 그림으로 표현해도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x2가 큰 경우, x1이 큰 경우. x2가 크면 x2에서 x1을 빼는 거고 x1이 크면 x1에서 x2를 빼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x2에서 먼저 빼고 x1에서 먼저 빼는 이유는 뭐다?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항상 어떤 숫자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양수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숫자를 빼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항상 양수로 나타내기 위한 어떤 우리가 수학적 기호를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 두 가지 표현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A, B 사이의 거리는 x2에서 x1을 뺀 거에다가 항상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기호 뭐죠? 절대값을 이용하면은 이 식을 두 가지로 나눠 썼던 이 식을 한 번에 합쳐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물론 당연히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는 x1에서 x2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순서 상관없이 어떤 숫자 두 개가 나오면은 그 두 숫자의 차에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다뤘던 마이너스 2와 5, A, B 사이의 거리를 우린 자연스럽게 5에서 마이너스 2를 뺐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이너스 2에서 5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도 똑같이 7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교과서 101쪽 밑에 있는 문제 1번입니다. 자, 너무 쉽죠? 이거 거의 초등학교 문제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어떻게 구한다?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서 뒤를 뺄게요. 마이너스 3 빼기 1에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 그러면 몇이죠?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니까 4. 얘도 해보겠습니다. A, B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느 게 더 큰 숫자인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두 숫자의 차의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 자, 지금 음수를 빼는 거기 때문에 괄호 꼭 씌워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기가 양수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될 거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가 되겠네요. 너무 쉽죠?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교과서도 10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수직선에서 다뤄봤으니까 어디서 다뤄봐야겠어요? 좌표 평면에서 다뤄봐야겠죠.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과연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한번 바로 일반적인 표현으로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두 점을 일단 찍어 놨고요. 당연히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 여기 교점이 원점이 되겠죠. 자, 두 점을 찍어 놨습니다. 얘도 이름을 붙여줘야겠죠. 한 점은 A, 한 점은 B라고 붙여줄게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자고 했으니까 A라는 점의 좌표와 B라는 점의 좌표를 문자로 우리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은 아까처럼 좌표가 딱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X좌표, Y좌표가 결합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죠?
그쵸? 순서쌍으로 나타났어요. 순서쌍. 그래서 점 A의 좌표를 그럼 X좌표, Y좌표 이렇게 표현하고요. B의 좌표는 X2, Y2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A 좌표를 X1, Y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X축과 Y축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의 좌표를 일단 적어줄 수 있겠네요. 여기 좌표는 뭐죠? X1. 여기 좌표는 Y1. 이렇게 되겠죠. B의 좌표도 일단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과 Y축에 수직이 되도록 내려주면은 그 점의 좌표를 X2, Y2라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겠네.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B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선분 AB의 길이. 이걸 어떻게 구하냐? 자, 보통 수학적으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알아볼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뭐죠? 방금 전에 배운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두 수의 차에서 절대값만 씌우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직선에서부터 확장시켜 보자고요. 좌표평면으로. 그럼 어떻게 수직선을 데려오냐?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자, 어떻게 그리냐? 요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직이 되게 그렸습니다. 여기도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수직선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수직선으로 보셔서 요 길이는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이 길이랑 뭐랑 똑같죠? 이 길이랑 똑같거든요. 이 X축을 수직선으로 보시면 이 X1과 X2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명확히 대답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좌표를 뺀 다음에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바로 요 길이도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세로선의 파란색 길이는 쭉쭉쭉쭉 데려와서 요 길이와 같다고요. 요 길이. Y축을 또 이제 수직선처럼 봐서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대답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죠? Y1에서 Y2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된다고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선을 그려서 나타낸 이 파란색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해봤어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다? 바로 이 빨간색이에요. 자, 근데 그림을 한번 잘 볼까요? 여기가 직각이네요. 그리고 두 가지 길이는 알아요. 그랬을 때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보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직각삼각형의 빗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오르네요.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 너무 유명해서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의 기본 전제는 직각삼각형이어야 되고요. 직각삼각형. 그랬을 때 각 변의 길이의 관계를 나타낸 정리죠. 한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 길이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합한 것과 같다라는 아주 유명한 정리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사용해서 왜냐하면 파란색 길이는 우리가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표인 선분 A, B의 사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A, B 선분의 길인데 일단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이를 구하진 못할 것 같고 제곱은 구할 수가 있겠네요. A, B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뭐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다. 즉,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x1-x2의 제곱 그 다음에 y1-y2의 제곱이다. 자, 근데 제곱을 하면은 안에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굳이 쓰지 말고 괄호로 써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동일해집니다. 왜요?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니까요. 자, 그러면은 AB 선분의 길이를 제곱한 값이 이 값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 값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얘네 네 가지 값은 이 숫자는 이미 알고 있는 숫자예요. 이미 알고 있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어떻게 해요? X 좌표끼리 뺀 거 그리고 Y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을 합한 거네요. 그러면 최종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A,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원래 제곱해서 제곱 아닌 걸로 바뀔 때는 뿔마가 붙어요. 근데 뿔마가 붙는데 우리는 A, B 선분 사이의 길이잖아요. 선분의 길이는 아까 말했듯이 항상 양수였어요. 그러니까 뿔마 중에서도 정확히 플러스 값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X 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합한 다음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고요. 자, 이 내용 한번 교과서에 있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102쪽 중간에 보시면 박스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어떻게 구하면 된다? 바로 이렇게요. 근데 이게 뭐다? 두 점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의 X좌표끼리의 차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끼리의 차의 제곱 이렇게 해서 합해서 루트만 씌우면 된다고요. 자, 근데 이거 이제 공식이 될 텐데요. 이 공식을 단순 암기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 공식은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공식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유도되는 과정 있죠? 막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했던 거. 그거를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달달달 암기하시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암기하실 수 있는 공식이에요.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잠깐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특수한 경우냐면은 원점이랑 어떤 다른 점 사이의 거리예요. 원점이랑 다른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럼 0,0과 x1, y1 사이에 요 빨간 색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x2랑 y2가 다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깔끔하게 어떤 식이 나오냐? 원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만 나오게 됩니다. 즉 어떤 상황이죠? 여기 있는 x1, y1을 그냥 제곱한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훨씬 더 깔끔해지죠? 하지만 이 공식도 위에 있는 공식의 특수한 경우일 뿐이다.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2쪽 맨 밑에 있는 문제 2번입니다. 한번 영상 잠깐 멈추고 직접 한번 풀어보는 연습 해볼까요? 자, 그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식을 외워서 연습하시는 시간이에요. A, B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한다? 일단 루트를 길게 그리시고 모의 제곱, x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을 또 하고 합하면 된다. 이 공식을 외우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안에는 4가 되죠. 풀 바뀌니까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래서 루트 20이 되고, 자, 루트 20에서 끝내시면 안 되죠? 빠져나오는 게 있네요. 2 루트 5.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도 해볼 텐데요. 2번은 하나가 원점이네요. 그럼 훨씬 더 깔끔한 정리가 됐었어요. 루트를 길게 안 그려도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제곱의 합이다.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니까 괄호 반드시 쳐주셔야 되고요. 계산하면은 9 더하기 1, 즉 루트 10이 끝이네요. 빠져나오는 거 없죠.
자, 연습되셨나요? 공식 사용하는 거. 자, 그럼 연습이 되셨으면 조금 더 응용된 대표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3쪽에 있는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점의 좌표를 줬어요. ABC를 주고 이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보시오 라고 했네요. 자,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게 세 변의 길이를 알아봐야 돼요. 세 변의 길이를. 그럼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AB 길이, 그 다음에 BC 길이, CA의 길이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각 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야겠죠. 사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뭐 단순 노동이에요. A, B 사이의 거리. X 좌표끼리 빼야 됩니다. X, Y 빼시는 거 아니에요. X 좌표끼리 뺀다. 1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5에서 1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2의 제곱 4. 그 다음에 4의 제곱 16. 루트 20이 돼서 2 루트 5네요. 이런 식으로요.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BC 길이. BC 길이. 아예 암산해서 뺄게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뭐죠? 마 6의 제곱. 1에서 3 빼면은 마 2의 제곱. 그러니까 36 더하기 4가 되겠네. 즉 루트 40이다. 루트 40은 뭐다? 2 루트 10이다. 마지막 CA 길이. 별로 오래 안 걸리죠? 자, X좌표끼리 뺀 거 제곱. 이번엔 뒤에서 앞에 빼볼까요? 5-1의 제곱. 4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그러면은 16 더하기 4니까 또 루트 20이 돼서 2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지금 세 변 사이의 길이를 구해줬습니다. 이 세 변 사이의 길이를 보고 이 길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눈에 두드러지는 성질이 보이죠? 뭐죠? 아, 두 변의 길이가 지금 같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삼각형? 아,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자, 근데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이등변 삼각형이 끝일까? 아니죠. 지금 BC 길이를 제곱하면 몇이죠? 40이 될 거예요. 그쵸? 40이 될 거고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하면 2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지금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해서 합한 게 BC의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네요. 즉 AB 길이 제곱 더하기 CA 길이를 제곱한 다음에 합하면 정확히 BC 길이의 제곱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네. 그럼 아까는 이등변인 거 발견했고 지금은 또 직각삼각형인 것도 발견을 했기 때문에 합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특히 이 직각 쓰실 때 그냥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직각이 어느 각이 직각인지 정확히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각이 직각인지를 어떻게 알아내죠?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 보셔야지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그림 그려 볼게요. 일단 직각이라는 건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이 뭐예요? 얘잖아요, 빗변. 아, 그럼 여기가 BC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이렇게 되겠구나. 그려보시면 바로 보이죠? 어느 각이 직각이죠? 각 A가 직각이네. 즉,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최종 답으로 쓰실 때도 그냥 직각 이등변 쓰시면 안 되고 정확히 어떤 각이 직각인지 요거까지 써주셔서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정확히 나타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유의해 주세요. 뭐 할 때? 직각 삼각형 말할 때는 반드시 각도를 말해야 된다. 잊지 말고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대답할 때 꼭 잊지 말고 적어주세요.
자, 그럼 예제 1번 바로 밑에 문제 3번이 있죠? 문제 3번은 한번 동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보세요. 자, 다 구했나요? 문제 3번은 예제 1번과 똑같기 때문에 따로 해결은 하지 않고 한번 답만 맞춰보겠습니다. 일단은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인지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세변의 길이를 따져봐야 된다고 했죠. 세변의 길이 구해봤겠죠? 뭐 나옵니까? AB의 길이는 4루트 2,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2루트 10, 그 다음에 CA의 길이는 2루트 2가 나옵니다. 자, 혹시 틀린 사람도 있으면 아직 공식을 자동화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기 걸로 만드셔야 해요. 그 다음에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죠? 네, 지금 보니까 제곱해서 얘네 둘을 합해 보면은 얘 제곱이 되는 게 보이네요. 즉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직각삼각형이면 어떤 각이 직각인지 말을 하라고 했죠. 어떤 각이 직각이죠? 네,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 부분은 혹시 틀리셨으면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신 다음에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도 한번. 자, 어떤 문제 상황이냐면 일단 두 점을 주어지고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항상 말했듯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점의 좌표니까 좌표 평면에 있는 거니까 순서상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 두 점의 X좌표, Y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근데 이미 하나는 구했죠. 뭘 구했죠? Y좌표는 이미 구했죠. 몇이죠? 0이죠. 왜 0이죠?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다 Y좌표가 0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는 뭐다? 바로 요 X좌표만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의 목표를 이제 뭐라고 두면 돼요? 미지수를 두면 되겠죠. 미지수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A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은 조금 더 문제사항이 쉽게 이해가 가거든요.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긴 한데 데려와 봤습니다. 일단 두 점을 찍었어요. 마이너스 1,1 찍고 그 다음에 2,4 찍고 우리는 X축 위에 돌아다니는 점 중에서 정확히 얘와 얘, A와 B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금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는 점을 찾는 게 목표예요. 똑같이 A,0이라고 놨죠. 점의 이름을 얘는 P라고 놨네요. P라고 둡시다. 점 P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정확히는 점 P의 X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A, 미지수를 과연 어떻게 구하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제의 조건을 사용해야겠죠. 뭐예요? 같은 거리에 있다. 이 조건을 사용을 해야겠죠.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조건을 사용해서 A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좌표가 3개가 다 놨기 때문에 물론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만 이 두 점 사이 거리,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해결을 하면 되겠죠. 즉 AP 길이 같고 BP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미 알겠지만 루트를 사용해야 돼요. 루트를 사용하기 조금 귀찮으니까 아예 루트를 없애줘서 사용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 어차피 제곱해봤자 원래 길이가 같으면 제곱해도 같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같다를 사용해 볼게요. 왜? 루트가 있어서 루트 없애고 싶어서요. 그러면은 일단 AP 길이의 제곱을 사용해 볼게요. 그럼 루트 없애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쓰면 되죠. 뭐였죠? X좌표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거 제곱이다. 그러면은 A좌표는 마이너스 1,1이었으니까 X좌표끼리 빼면 뭐예요? 요 A에서 마이너스 1 빼볼까요?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0에서 1 뺀 거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P 길이의 제곱은요.
BP 길이의 제곱은 B는 2,4였으니까 A-2의 제곱 더하기 0-4의 제곱인데 어쨌든 16이다. 4의 제곱이니까 바로 이 두 식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이 같다를 이용하면 A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부터 전개해서 써볼까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인데 뒤에 1 있으니까 2가 될 거고요. 얘도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인데 뒤에 16 있으니까 20 되겠죠. 그러면 이항시키면 A제곱 사라지고요. 우린 A를 구해야 되니까 한쪽엔 A, 나머지 다른 변에는 숫자 이렇게 냅두면 되겠죠? 그러면 4A, 마이너스 4A 넘어가면 6A 되고요. 이항시키면 18이 되네. 따라서 A는 몇이다? 3이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죠. 최종 답은 뭐예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3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정확히 답은 뭐다? 3,0이다. 라고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봐야겠죠? 문제 4번입니다.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 주세요. 네, 4번 해결해 봤나요? 비슷하죠? 이제 2번과. 자, 근데 좀 다른 점은 뭐냐? 아까는 X축 위의 점이었는데 Y축 위의 점으로 바뀌었을 뿐이네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고 그 점의 이름을 뭐 P라고 두고 이제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X 좌표가 항상 0이라는 걸 알고 결국엔 Y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Y 좌표를 미지수로 두면 되겠죠. 얘를 이용해서 이제 A, B 사이의 거리 같다, B, P 사이의 거리를 같다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A, P와 B, P가 같아야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곱을 사용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A, P의 제곱, 길이의 제곱은 X 길이 뺀 거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 길이 뺀 거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BP 길이의 제곱은 X 좌표 길이 뺀 거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 길이 뺀 거 제곱 A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의 제곱 바로 얘네들이 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위에부터 써보면 전개해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인데 앞에 1 있으니까 5가 되고 얘도 계산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인데 16이 있으니까 여기가 17 이렇게 적히면 되겠네요. 지워지죠? 자, 그러면은 4A 이항시키면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2네. A는 뭐다? 마이너스 2네. 최종 답은 어떻게 쓴다? 우리의 목표를 쓰면 된다. 0,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